자, 이제는 영국 혁명이야. 우린 이걸 청교도 혁명 혹은 명예혁명 이러기도 해. 청교도 혁명. 그럼 청교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혁명이겠네. 그지? 이때에는 영국이 상공업이 발달했어. 그럼 상공업이 발달한 이유. 이 나라는 철강도 많이 생산됐고 석탄도 많이 나왔었대. 거기다가 인크로저 운동이 일어나면서 농사를 짓던 땅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해. 그래서 양을 키우려고 해. 그럼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 그래서 이들이 다 도시로 가. 이러면서 도시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도 커지고 이러면서 도시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럴 때 그쪽에 시민 계층이 많이 증가했어. 특히 시민 계층에서도 젠트리 세력이라 갖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젠틀맨, 이게 여기서 나왔다 그래.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부흥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청교도인들이었고 의회에는 이 젠트리 세력들이 다수가 있었다고 해. 그래서 시민들이 뭔가 의견을 내기도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다가 찰스 1세가 등극을 하는데 찰스 1세는 전제 정치를 했다고 해. 그럼 전제 정치는 약간 강력한 왕권, 그래서 약간 독재주의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 때에 권리청원이 들어오는데 이 권리청원의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집행하지 말아라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들이지 말아라, 또 의회의 동의 없이 뭘 하지 마라, 군대 징집을 마구 하지 마라,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권리청원에. 그런데 이거를 찰스 1세가 승인을 해. 그리고 승인을 해. 그래 놓고 슬그머니 의회를 해산시켜버려. 그리고 찰스가 다시 의회를 슬그머니 소집해. 근데 왜 소집을 했냐 하면 이때 스코틀랜드하고 마찰이 있었대. 그래서 전쟁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회를 소집했어. 거기다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의회파와 왕당파가 또 내전이 일어났어. 이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지. 그럴 때에 크롬웰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크롬웰은 청교도 혁명의 대표적인 남자야. 근데 크롬웰은 의회파를 이끌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의회파를 이끌은 크롬웰 팀이 승리를 했다. 그래서 청교도가 승리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찰스 1세의 전제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술도 마시지 마라,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노는 것도 못하게 하고 상당히 공포 정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했어. 와, 공화정이 우리는 이때쯤이면 아마 효종, 현종 막 이랬을걸. 그런데 공화정을 수립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롬웰이 항해법을 제정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영국이 식민지 국가 교류를 할 때 모든 배는 누구 거를 써라? 영국 배를 써라. 이렇기 때문에 영국이 상당히 부흥할 수 있었다. 이런 항해법이야. 그런데 크롬웰이 여기까지 잘했어. 그래 놓고 의회를 슬쩍 해산해. 그리고 본인이 독재 정치를 해.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미 이런 혁명을 완성시켜 본 사람들인데, 그지? 그래서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크롬웰을 보내버려. 크롬웰이 사망하고 이제 왕정을 부활해. 아니, 이게 말이 돼? 공화정이었다며. 그런데 다시 왕정으로 부활해? 이때만 해도 공화정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대. 거기다가 크롬웰이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마 유지가 힘들었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 자, 이제 왕정이 부활했어.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2세가 즉위했어. 자, 이제 찰스 2세가 즉위하고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봅시다. 이거는 우리는 명예혁명이래.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혁명의 이름이 명예혁명이야. 명예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나 봅시다. 제임스 2세, 찰스 2세, 이들은 알았어. 찰스 1세가 할 때 전제 정치를 했잖아. 아, 저거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들이 아무 말 못하겠구나. 그래서 전제 정치를 더 강화시켜. 그러면 의회가 가만히 있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이들을 폐위시켜버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가버려. 그리고 이 사람은 폐위됐어. 그리고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그의 사위인 윌리엄을 왕으로 추대해.
그래서 이제는 의회에서 권리장전이라는 큰 법전을 아주 길게 제대로 된 법전을 제출해. 그래서 이거는 권리장전을 또 승인을 해줘. 그럼 권리장전이 제대로 법전이 만들어졌네. 그러면서 이제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되었다. 이 입헌군주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입헌군주제는 왕은 있다? 있다. 근데 왕의 힘이 있다? 그렇지는 못하다. 그게 지금의 내각 책임제야. 내각 책임제인 나라도 여러 나라 있지. 왕은 있지만 힘이 없어. 그리고 내각에서 정치를 다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 혁명을 한번 볼 거예요. 잠시. 자, 이제 미국 혁명입니다. 혁명의 배경을 한번 볼까? 영국은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길을 떠나온 게 북아메리카란 말이지. 그래서 영국이 이쪽에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어. 이게 미국이 되는 거지. 자, 북아메리카로 향해서 떠나오는데 이때에 이들이 와서 각자 자리를 잡는데 그때 잡았을 때 13개의 식민지국이 건설된 거야. 근데 영국에서는 이 식민지 주민들이 그 안에서 의회도 만들고 자치를 누릴 수 있게끔 약간 묵인했단 말이야. 아, 그래, 청교도 너네들 잘 갔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봐. 대신에 우리나라 사업에 너네 협조해야 돼. 약간 이런 의미. 그래서 그들이 13개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 약간 묵인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민지 주민들은 가서 자리를 잡고 좀 뭔가 자치도 누리고 각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에 7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국에서는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정 때문에 이게 여러 나라가 문제가 돼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고기는 다 닥치닥치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대립돼서 7년간이나 전쟁이 길어졌어. 이럴 때 영국은 재정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재정이 힘든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거를 복구해 볼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있어. 야, 우리나라에는 식민지국이 있지. 걔네들이 갖고 오는 차가 있지. 걔네들에서 들어오는 설탕이 있었지. 거기다 세금을 매기자고. 그리고 어떤 서류에든 일단 인지세를 붙여봐. 서류 한 장마다 계속 도장을 찍으면서 그 도장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야. 이게 인지세야. 그런데 원주민들은 이런 거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물건이야 오고 가면서 세금이 붙을 수 있지만 종이 한 장마다 세금을 붙여? 와,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들 때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참가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대표 없는 것엔 과세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반발을 해. 이때 크게 반발해갖고 이제 영국군들이 와서 이들을 진압하라. 이들이 많이 화가 났어.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이 안 되겠어. 동인도 회사에 배가 있었어. 이게 영국 배란 말이야.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배에 몰래 올라가서 차에 그 배에 있는 차를 바닷물에 다 빠뜨렸단 말이야. 근데 이때 영국군들이 알고 이들을 탄압을 하는데 이때 탄압할 때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총에 맞기도 해.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 커졌어.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이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여러 사람이 영국군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겠어. 여러분, 대륙회의 주최하니까 여러분들 다 참가하세요. 그래서 대륙회의를 개최해. 역시 여러 개 주로 나눠 있으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들은 모여서 회의를 해. 근데 이때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정말 역할을 잘했다고 해.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선언서도 발표하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이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고, 또 이게 여러 나라에 파생이 되니까 영국이 하는 짓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프랑스나 에스파냐가 오히려 이들을 도와줘.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대항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오히려 얘네 대륙회의에 있었던 이들이 이기게 돼. 이게 요크타운 전투야. 요크타운 전투 위치를 한번 봐줘요. 보스턴 차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어? 보스턴에서.
그지? 그 다음 이제 요크타운 전투야. 여기에서 되게 승리를 하더라. 그래서 요크타운 전투 이후로 영국과 파리에서 조약을 맺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독립이 승인되었다. 언제? 1783년에 이때쯤이면 우리나라는 영조 때야. 응? 정조 때야. 정조가 이때 정조가 사망하거든. 그러면 이때 미국은 독립을 했다. 그지? 무슨 사건 때문에?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대륙회의를 개최했고 대륙회의를 개최한 영향으로 독립이 승인되었어. 어떤 조약 때문에? 파리 조약 때문에. 됐죠? 그럼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은 어떻게 해서 드디어 탄생하나? 독립이 승인돼 있으니까 이제 나라를 만들면 되겠지? 연방 헌법을 제정했어. 거기엔 보면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 삼권 분립. 처음으로. 그지?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3개 주마다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했대. 대신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방 정부가 큰 일을 하게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야. 그래서 이들은 13개 주로 나누어서 연방 정부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이런 미국 혁명의 의미를 한번 보는 거야. 입법, 사법, 행정에서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정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야. 처음으로. 그다음 이제 이 미국은 처음 이제 영국의 간섭 없이 독립혁명이 성공을 했다. 그리고 시민혁명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나 라틴 아메리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럼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등장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저 뒤에서 거론을 하기 때문에 남북전쟁은 또 나중에 끝부분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 영국 혁명을 했고 미국 혁명을 했어. 이제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러면 혁명은 다 보는 것 같아. 자, 프랑스 혁명 어떻게 일어나나? 자, 혁명의 배경을 봅시다. 다른 데는 다 시민들이 주축이 됐어. 혹은 명예혁명, 그래서 명예롭게 혁명도 성공했고 그랬는데 여기만큼은 조금 달라요. 혁명의 배경을 보면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이들이 소유하는 것도 너무 많고 특권도 너무 많아. 그래서 요들이 어디에 있어? 2%가 국왕과 제1신분 그리고 제2신분까지 2%에 속하는 이들이 누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요 밑에 있는 98%는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민 계층은 자꾸 성장하고 이들은 계몽사상에 의해서 뭔가 개혁,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데다가 미국의 시민혁명이 성공했잖아.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우리는 이건 구제도의 모순이에요. 구제도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해야지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그럼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다?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다. 됐죠? 자, 요런 게 있었어. 그 다음 이제 이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봅시다. 자, 루이 16세가 이때까지 의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어. 근데 최초로 의회를 소집했어. 의회를 왜 소집했냐 하면 세금을 올리려고. 자, 아까 그랬잖아. 의회에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런 것처럼 동의를 얻어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다 모이라고 했어. 산보 다 모여보세요. 그래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문제는 표결 방식 때문에 대립이 됐어. 자, 고위층들은 신분에 따라서 투표합시다. 그리고 우리 삼신분들은 무슨 소리? 머리 하나에 투표권은 하나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벌써 의견이 대립되기 시작해. 이러면서 루이 16세가 이들이 계속 대립하고 있으니까 뭐 잠시 휴정합니다 하고 잠시 쉬라고 해놓고는 그 사이에 뭐 화장실도 간다 여러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소집한 이 장소를 문을 잠궈버려. 그럼 이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겠어? 여기까지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
화가 나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 테니스 코트에 다 모여봅시다. 여기에서 서약을 하게 돼. 이게 바로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된 계기야. 여기에서 국민의회를 결성해갖고 국왕에게 의회를 탄압한다고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의회 탄압하지 마시오 하면서 이제 맛을 보여주려고 파리 시민들까지 다 연합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근데 이 바스티유 감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정치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야. 그런 곳이 바스티유 감옥이란 말이지. 여기를 습격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실 정치범으로 잡혀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다고 해. 근데 어쨌든 여기를 습격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인권 선언을 해. 그래서 인권 선언을 보면 인권 선언.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어떤 것도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어떤 것도 국민에게 나오지 않는 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권리 선언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입헌 군주제를 할 것이며 재산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것이다. 꽝꽝꽝 결정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입법의회를 만드는데 이건 입법의회는 어떻게 해서 만드냐 하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이 혁명에 자꾸 개입을 해. 그러면서 이게 왜 개입을 하냐 하면 여러 나라, 주위의 여러 나라한테 입헌 군주제가 영향을 줄까봐 이들을 간섭하는 거야. 그래서 혁명에 여러 나라가 간섭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들이 혁명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쟁이 뭔가 부딪히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들은 불안하지, 물가는 오르지, 이러면 이젠 시민들이 가만 안 있단 말이지. 이래갖고 왕궁도 습격하고 그래서 왕권을 정지시키고 거기에서 국민공회를 만드는 거야. 자, 국민의회에서 입법의회가 됐어. 그리고 이제 국민공회가 됐어. 이제 국민공회가 됐다는 건 공화정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야. 자, 입헌공회에서 공화정을 선포하면서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그 다음 로베스피에르라는 총리를 등극시켰어. 근데 이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했단 말이야. 공포정치? 공화정을 만들고 공포정치를 그래서 공회구만. 외우기 쉽겠지.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좀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공포정치라는데 어떻게 했다? 혁명 재판소를 만들고 공안위원회도 설치해. 그리고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도 모두 처형해.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어? 불만이 계속 늘었겠지?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처형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처형이 된 다음에 총재 정부를 수립하게 돼. 어디에서? 국민공회에서. 이제 총재 정부야. 총재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때 총재 정부에 우두머리가 여럿이었대. 그래서 혼란이 매우 심했대. 이래서 총재 정부가 계속 혼란이 있어. 이럴 때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다 진압하고 내가 통령정부를 수립하겠어 하면서 통령정부를 수립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의 통령정부는 어땠나?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볼까요? 자, 이제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대프랑스 동맹이 있었어. 근데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하고 누가? 나폴레옹이. 그치?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하고 개혁을 실시해.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도 만들고 그런데 있잖아. 이때 나폴레옹은 뭐 은행도 만들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때 당시 꽤 괜찮은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때 변화를 많이 줬었다. 이러니까 뭐 교육도 개혁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겠지.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시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해. 그래갖고 나폴레옹은 전제정치 때문에 통영 정부를 수립해 놓고 자기가 황제로 즉위를 해. 그럼 약간 또 다시 돌아가는 거지? 복벽주의로? 이런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다시 황제로 즉위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선포하는데, 대륙봉쇄령이 뭐냐 하면 요거야. 대륙봉쇄령. 이건 뭐냐 하면 대륙에다가 쫙 쳐놓고, 여러분 영국과 교류하지 마세요. 다 영국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 밖으로 나가는 나라는 가만 안 둡니다. 대륙봉쇄령이야. 그런데 러시아가 뭔가 이익될 만한 사업이 있었는지 영국과 몰래 교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혼내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를 들어갔는데 러시아는 워낙 춥잖아.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이기고 나온 나라는 없대. 나온 사람은 없대. 근데 러시아가 나와서 싸워서 러시아를 이긴 경우는 있대. 그러니까 러시아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춥다. 거기다가 어떤 늪지대도 그렇게 많대. 그래서 러시아를 들어가서 싸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나폴레옹 역시 여기서 실패하고 나온다. 그래서 워터로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거, 그지? 결국 러시아 가서 이기지 못했어. 유럽 연합군에 의해서도 패배했다, 이러는 건데, 자, 이 나폴레옹 전쟁이 주는 의미가 있어. 와, 이제는 아니네요. 자유주의나 민족주의가 더 중요하네요. 이렇게 남의 나라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 또 이펀 뭐 어쩌고보다 이제 자유주의야. 이제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해. 민족주의야. 이런 운동이 유럽에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 세 개의 혁명을 봤어요.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까지 다 봤는데, 프랑스 혁명은 요 순서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잘 안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건데, 어쨌든 프랑스 혁명은 나도 문제 풀 때 되게 잘 틀리고 나는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세계사를 한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아까 나왔죠? 요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잠깐 나눠서 찍기로 해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